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3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네이버 TV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장의 이슈 정리부터 업종에 대한 점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시간 종목 상담,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문자로만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건 주식 닥터의 상담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어떤 고민이든 샵 3772번으로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장중에 또 여러 가지 이슈와 분석들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따로 참여 코드는 없고요. 링크 누르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전문가님의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와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태건 전문가님의 선물은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입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 역시나 QR코드 또는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닥터스탁 시즌3 이제 또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주식 닥터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또 이제 매주 목요일에 우리 닥터스탁과 함께 시청자분들과 만나실 예정인데 또 오늘 첫 출연이신 만큼 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새롭게 또 개편이 좀 되고 이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되면서 새롭게 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태건 전문가고요. 사실은 이 닥터스탁이라는 이 취지에 맞게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황이나 업황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또 진단해드리면서 또 처방도 해드리는 이런 역할을 할 테니까요. 이제 시청 부탁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에는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또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코스닥 쪽으로 편중된 시장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다시 소폭 하락을 하면서 2,600선 턱걸이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오늘까지 8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930선까지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닥의 주요 섹터들,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일단 2차 전지주들, 테슬라가 장 마감 후에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또 많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오늘 오랜만에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와 함께 또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도 오늘장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쪽이 강했고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숨고르기가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 계속해서 코스닥 홀로 이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에코 그룹주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라든지 게임주 같이 상승 흐름들이 좀 동반으로 좀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을 집중 상승시키는 이런 요인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 뭐 어제 이제 테슬라라든지 이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개파락을 좀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개인들의 이제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제 장 중반 이후에는 순매수로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이 반도체가 다시 저점에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양극재를 제외한 이제 장비라든지 다른 소재 종목들로 이제 비중을 좀 실으면서, 그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주춤은 했지만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8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뭐 물론 그 외에도 뭐 애플이 이제 AI에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하겠다. 그리고 뭐 LG도 또 AI 관련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I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도 역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하루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기업 실적에 따른 그 또 후발 주자들의 움직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AI주들 이번 주에도 많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서 시장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문자로 1시간 동안 참여가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써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통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 선물 받아가시면 또 여러분들 혼자 투자하실 때도 많은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선물인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고, 역시나 QR코드 또는 문자로 참여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또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또 추가적인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시황 이야기 해주실 때도 전문가님께서 AI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AI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애플 쪽에서도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이런 애플 GPT라고 불리는 또 챗봇 서비스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AI 대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또 의료기기나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이슈가 붙으면서 많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 AI주들에 대한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애플에서 또 이제 AI 관련된 이제 발표를 조금 했죠. 네. 이제 챗 GPT에 대항할 자체 AI 언어 모델을 개발 중이라는 이런 소식들을 좀 발표를 했고, 뭐 이제 이전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뭐 M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이 이런 기업들이 이 AI를 자체 개발하고 있고 많은 자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기업을 인수하고 이러면서 이제 AI에 관련된 이런 산업에 대한 혁명이 다시 한번 좀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AI가 우리가 사람을 뭐 대신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산업의 발전은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에 또 이제 하이클로바 X라든지 카카오의 또 카카오 아이 GPT 등도 이미 개발을 한 상태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LG에서도 이 AI 관련된 내용들을 또 발표를 했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애플이 혹은 테슬라 역시도 또 AI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는데, 다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이 단말기라든지 혹은 차량이라든지 뭐 휴대폰, 뭐 노트북 이런 각종 이제 가전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이제 전동화 기기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토대로 해서 데이터를 쌓고 그것을 고객들을 데이터를 확보를 함으로써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들, 그리고 산업의 발전들을 다시 한번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제 고객의 정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 AI 서비스를 무한정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뉴스에도 보셨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I는 이제 기계나 뭐 이런 업종들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사람이 손이 닿기가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뭐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번역이라든지 각종 명령문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많은 업종에서 이 AI가 다시 한번 또 이제 흐름들을 대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는 이제부터 스타트를 좀 끊었다. 그리고 미래에 또 새롭게 나타날 새로운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는 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커져 나갈 수 있고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AI라는 것이 워낙에 다양한 분야로 접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섹터나 테마들이 정말 많고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종목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뭐 제가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장에서 이제 보고 있으실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 AI라고 보면 이 하드웨어 쪽과 소프트웨어 쪽을 좀 나눠야 됩니다. 기존에 사실 이 챗GPT라고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이런 AI의 붐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뭐 많게는 뭐 10배 이상도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다들 반토막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I의 대장주라고 하면 단연 엔비디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에게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이 GPU라고 하는 것은 연산 처리 능력들을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칩을 쌓는 HBM의 활용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이 SK의 향후 흐름들이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엔비디아 이외에도 AMD라는 회사들도 있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AMD에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챗 GPT에 필요한, 그리고 이제 AI에 필요한 실질적으로는 이 GPU를 쓰기 위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칩을 쌓는 본딩 할 수 있는, 이 붙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 게 사실 한미 반도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큰 슈팅이 좀 나왔고 전고점을 경신하고 그리고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보다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하드웨어 쪽에 더 중심적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높긴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살짝 좀 나오긴 했어요. 물론 반도체 업황이 저점에서 반발 매수되고 나오긴 했지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에서 뭐 조정 혹은 뭐 가격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하락을 하는 이런 모멘텀들이 좀 나온다고 하면 어차피 엔비디아의 차트 흐름들을 좀 본다고 하면 같이 엮어서 볼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꾸준히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를 좀 대장으로 좀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긴 한데 또 조정 시 또 접근해보는 전략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가장 눈여겨볼 종목으로 이렇게 하드웨어 대장주로 한미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좀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정말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섹터들이 있지만 게임주들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데 최근에는 또 저가 매수가 살짝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게임주들도 또 실적 전망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게임주들은 좀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네, 개인적으로 게임주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게임의 대장주,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그리고 코인의 영향들을 조금 많이 받았던 이제 위메이드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카카오라든지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 내에서 굉장히 좀 수혜를 봤었던 종목들이 게임주였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코인에 대한 노이즈라든지 그리고 각종 이제 이
IP에 대한 이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흐름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주들은 실적이 좀 나온 걸 확인을 한 이후에 좀 매매를 해도 좀 늦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 게임주도 그렇고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던 이런 섹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하락을 맺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물을 소화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좀 조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더 길어질지 이 여부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이런 흐름들 우리가 좀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좀 보수적인 시선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실적을 좀 확인하고서 그 다음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게임주들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미리부터 관심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네. 어느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게임주 중에서 가장 최근에 수급들도 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게임주 내에서 그래도 언론이라든지 이런 흐름들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종목이 펄어비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게임주가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 뭐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관련주들 뭐 이제 많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차트 흐름을 보면 좀 양상이 좀 다릅니다. 좀 전에 이제 나열을 해드렸던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하락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조금씩이나마 우상향으로 그려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뭐 지금도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출시를 한 이제 검은 사막 관련된 게임들이 호평도 좀 받고 그리고 유입도 많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흐름에서 차트가 모습이 다른 게임사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출시가 예정만 되어 있는데 2024년에 또 도깨비라는 이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이 또 출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최근에 예고편처럼 이 도깨비를 작년에 내보냈었을 때 굉장히 시장에서 호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내년까지의 모멘텀까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나마 이제 게임주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펄어비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펄어비스 이번 주에 굉장히 또 바닥권에서 살짝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 매수 유입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게임주 중에서는 펄어비스 또 앞으로의 신작 출시 모멘텀과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도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바로 은행 극장주죠. CGV입니다. 자,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로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CGV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워낙에 주가 흐름이 부진했다 보니까 CJ그룹주 자체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좀 맞습니다. 볼까요? 사실 이제 CJ그룹주가 전반적인 흐름들이 뭐 좋지 않습니다. 네. 물론 뭐 대장주들부터 해서 CJ 계열사들이 좀 많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약세 흐름들을 조금 보이고 있고 뭐 단연 아시다시피 이제 CGV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굉장히 이제 힘들었었던 이런 시절들을 좀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코로나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좀 되면 다시 이 CGV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지만 이제 단기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코로나 때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리고 뭐 웨이브라든지 이런 OTT 서비스들이 활발하게 이제 고객들에게 다가서면서 이제 영화관이 굳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영화관으로 직접 간다기보다는 그리고 집에서 보고 그리고 집에서 봐야 될 이런 부분들이 영화관에서 이제 개봉했었던 이 영화들이 조금 지나면 또 OTT에서 또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흐름들이 계속 이제 수급이 좀 들어가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OTT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들을 또 이제 시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흐름들을 좀 본다면 이 영화관에 대한 뭐 천만 관객도 좋고 이 대작들이 계속 출시는 하겠지만 그런 출시들이 나올 때마다 단기적인 흐름으로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좀 본다고 하면 이제 영화관의 가격대가 굉장히 상영비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뭐 쿠폰도 많이 뿌리고 할인도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좀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외에도 그 갖가지 뭐 굿즈라든지 그리고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료라든지 이런 팝콘 같은 경우도 매출이 좀 잘 나와서 추가적인 성장도 동반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일단 영화관을 가지 않게 되면 판매량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향후 결국에는 이 컨텐츠가 얼마만큼 이제 고객들을 영화관으로 불러올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CJ CGV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런 흐름들 그리고 흑자 전환을 했지만 뭐 얼마만큼 올라올지는 뭐 알지 못해요. 사실 지금 뭐 이제 CJ CGV가 9,700원 선인데 요게 다시 한번 전 박스권 고점 부근인 15,000원까지 가줄 수 있는지 그 여부 확인해도 뭐 늦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그때 가서 솔직히 사셔도 지금보다는 오히려 더 안전하게 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닥에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부 한 2%가량 상승은 했지만 또다시 밀릴 수도 있고요. 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점이 아직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모습들보다는 추가적인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온다면 탄력이 좀 붙을 때 그리고 수급이 좀 들어올 때 그때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장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다른 업종 쪽으로 선회를 해도 그 뒤에 우리가 바라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CGV 주가 자체도 흐름이 좀 정체가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흥행작이 나오더라도 주가에는 단기적인 모멘텀일 것이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업종과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이슈와 분석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전문가님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선물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검색식일지 우리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검색식일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장 초반에 시장을 접하면서 많은 업종들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상승과 하락을 보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들을 먼저 선별을 하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택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갈피를 잡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는 2차 전지가 밀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저점에서 다시 한번 또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것처럼 이 시장에 이제 수급들이 좀 잘 들어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된다고 조금 보여집니다. 그래야 많이 밀리지도 않고 그리고 수익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 가파른 흐름으로서 수익을 좀 제고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을 선별할 때 굉장히 이제 각고의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업황을 벗어난 그리고 그날 수급에서 벗어난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주가가 더디게 되고 그리고 하락할 때 또 코스피나 코스닥이 하락을 한다고 하면 내 종목은 오른 것도 없는데 낙폭이 더 심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포착함으로써 그런 설정법들과 그리고 단톡방에 좀 들어오신다고 하면 이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전반적인 이 시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관련 종목에 대한 이제 내용들 다시 한번 또 얻어가시면서 함께하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1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6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포스코 퓨처엠 매수가가 43만 1,000원에 20%, 목표가 설정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최근에 정말 포스코 그룹주들의 강세 속에서 역시나 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 중이시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어제 48만 3천 원까지 고점을 또 한 번 기록하고 나서 오늘은 3%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46만 원대인데 목표가 전문가님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네. 일단은 매수 가격이 43만 원이기 때문에 매수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쭉 홀딩하셔도 좀 될 종목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매수가 뭘 이탈을 해서 더 하락세가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인 매수에 동참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요. 뭐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시장에 코스닥이 8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에코프로의 공매도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쇼커버링이 나온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업황들 그리고 개인들의 수급이 좀 동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만 원 선부터 100만 원, 110만 원 선까지 꾸준하게 좀 계속 좀 올라왔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매도 잔량이 많았었던 구간이 사실 80만 원 선까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80만 원을 좀 돌파를 하면서 이제 쇼커버링이 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넉다운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에코프로 그룹주와 또 다시 하나 또 옆에서 또 봐야 될 게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고가를 경신하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좀 보유를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제 1차 목표가 정도는 50만 원 정도로 먼저 설정을 해두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 50만 원이 좀 넘어선다고 하면 그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장기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왜 이제 포스코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들을 좀 보이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양극재 시장의 대장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맞아요. 그렇지만 이 탈중국 그동안 이제 리튬이라든지 이런 양극재라든지 각종의 이제 전구체들 이런 흐름들 정제를 하고 재련을 해가지고 시장에 푸는 게 중국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중국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관여를 하고 제재를 가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 IRA 때문에 중국에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봤었을 때 가장 여기에 자유로운 종목들이 포스코 그룹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이제 이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물론 뭐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영업 마진이 조금 줄어서 아쉬운 모멘텀을 좀 보이긴 했지만 이 3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고 테슬라 역시도 이제 공매도 세력에게 넉다운을 시킨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다시 한번 포스코 홀딩스와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다시 한번 영향을 좀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 이렇게 조금 이제 엮어서 보인다고 하면 비슷한 포지션이지 않나. 그리고 뭐 시총이라든지 이제 주가의 흐름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 배터리를 탑재를 함으로써 향후에 이런 판매량
그리고 시장의 이제 공급량 이런 부분들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주변에 전기차를 많이 사지만 아직도 10% 안짝이거나 조금 넘거나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아직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그리고 점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고 봤었을 때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이 전기차에 대한 흐름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 뭐 서울시라든지 신축에는 5% 이상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진행을 해야 되고, 구축 같은 경우에는 또 2% 이상 해야 되는 것처럼 전기차가 앞으로 그만큼 시장을 이제 선도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이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포스코 퓨처엠이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 에코프로가 10만 원부터 올라올 때 높다 했지만 지금 벌써 100만 원이 좀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포스코 퓨처엠이 높다라고 말할 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가야 되냐? 앞으로 실적과 그리고 생산 캐파라든지 그리고 업황 이런 흐름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느 분들은 또 이제 과열이다, 2차 전지가 하락세다, 혹은 조정을 거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들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사지 않으면 진입하기가 어려운 게 또 2차 전지예요. 왜냐하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떨어지면 또 손이 잘 안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좀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이 양극재가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 흑연을 진행을 하는 이 음극재를 생산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실리콘 또 음극재들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양극재와 음극재와 동시에 동반한 이런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양극재에 대한 생산 캐파들도 2030년에 원래 기존에는 목표치를 61만 톤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요거를 수정을 했습니다. 100만 톤으로. 근데 이 100만 톤이 또 뭐 200만 톤으로 바뀔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61만 톤에서 100만 톤까지 늘려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 뭐 NCM이라든지 LFP하고 많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 LFP라든지 그리고 뭐 하이망간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업들도 동시에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중국 이제 탈중국이 가능한 이제 유일한 어떻게 보면 포스코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소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중국하고는 이제 크게 상관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좀 우수한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기업들을 셀 업체하고 다이렉트로 가격에 대한 이런 협상권들이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마진율도 조금씩은 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스코 퓨처엠이 앞으로의 성장성을 다시 한번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우리가 포스코엠을 지금은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이제 대목이고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50만 원을 좀 돌파를 한다고 하면 크게 뭐 이제 어려움 없이 쭉 홀딩하면서 중장기적인 전략도 가능한 종목이고요. 뭐 굳이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급하게 이제 자금이 필요하셔서 손절을 해야 된다고 하면 매수가 위에서는 현금을 하시고요. 오히려 내려오면 이제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자세한 업황과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충분히 목표가를 설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또 50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으니까요. 수익 축하드리고 또 이런 전략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74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딥노이드이고요. 매수가가 13,900원에 15%. 좀 더 담아도 될지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딥노이드 어제도 상한가로 마감을 한 종목입니다. 의료 AI주, 이제 의료 AI주들이 어제 굉장히 또 많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또 AI 섹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성과가 빠를 것이다. 이런 시장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나서 살짝 이제 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자,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 중에 정책적인 사업 중에 좀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닛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뷰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은 섹터에 있는 이런 종목인데 루닛이 한동안 이제 주가를 쭉쭉 빼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지 못했었던 이 뷰노라든지 딥노이드 애들이 먼저 상승 탄력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물론 이제 업황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곤 있는데 딥노이드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흑자가 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올해 흑자가 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알 수 없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딥노이드가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조금 본다고 하면 사실 이제 의료 인공지능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바닥을 좀 이제 기어 다니다가 반등이 좀 나왔었고 다시 한번 또 재차 눌렸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 AI에 대한 모멘텀들 때문에 의료 AI까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루닉 뷰노가 먼저 상승을 보여줬고 그런 다음에 딥노이드가 후발주자를 좀 따라가고 있는데 이 상승 탄력들을 좀 본다 혹은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본다고 하면 딥노이드가 오히려 루닛이나 뷰노보다는 좀 낫다. 왜냐하면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가격대가 좀 높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이미 좀 주가에 많이 좀 선반영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때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로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손바뀜 현상이 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딥노이드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의료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하는 이 딥러닝 기반의 플랫폼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의료 기관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가 좀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좀 뿌려놨다고 하면 이제는 서서히 걷어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AI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질환에 대한 이 조기 진단이 가능한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품들이 가치들이 점점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로 바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딥노이드가 하고 있는 혹은 판매하고 있는 AI 분석 진단, 딥 AI 이런 제품과 그리고 AI 솔루션 개발을 활용한 딥파이 이런 제품들이 다시 한번 이제 판매량들이 좀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또 유지해야 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뭐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주가의 상승 흐름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흐름들이 많이 아쉬웠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이 되는 이런 흐름들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주요한 사업들이 하반기에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부터 좀 스타트가 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에 대한 성장 이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자리에서 16,000원 선인데 추가적으로 담아도 괜찮고요. 1차적인 목표가 2만 원 선 넘어간다고 하면 추가적으로도 이제 2차로도 이제 25,000원 선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이런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니까 이제 유념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1차 목표가 2만 원, 2차 목표가 2만 5천 원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문자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시황 분석이나 중요한 이슈들 전해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전문가님의 선물, 또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검색식 언제도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질문 주고 계신데 방송 끝나고 나서 또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한원시스템, 매수가가 13,000원에 15% 이태건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왔던 종목이고 13,000원이시면은 매수하신 지도 이제 거의 한 1년 반 넘게 좀 되신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는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이런 실적 기대감은 좋은 섹터이긴 한데 한원시스템은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일단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총액이 이제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사실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 최대의 자동차 공조 제품을 만들고 있는 이런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매각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량들이 많이 동반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한원시스템에 대한 자리가 좀 아무래도 저점에서 충분한 이런 수급들이 좀 들어가진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관련주들 보면 뭐 성화대텍이라든지 뭐 세종공업이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좀 가볍게 잘 가는데 시총이 굉장히 조금 이제 작고, 그리고 뭐 현대나 혹은 기아에 혹은 조지아 공장에 현지에 또 생산 시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과 함께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이 나오면 반면에 이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옆으로 좀 횡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제 내가 13,000원 선까지 추가적으로 꼭 나는 이 자리까지 가야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차가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고 혹은 뭐 30만 원이 좀 넘어가는 이런 자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다시 봐야 될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물론 뭐 지금 자리에서 꾸준하게 저점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좀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10,000원 선은 훌쩍 넘길 수 있는 이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시간이 다소 좀 걸리지 않을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거래량들이 많이 좀 동반을 하지 않고 가격대가 조금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나쁘진 않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 있어서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이런 기대 때문에 불과 이제 올해 하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흐름들이 좋아진다고 하면 부품주들에 대한 흐름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가는 반면에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혹은 뭐 현대위아라든지 현대 직접적인 계열사 부품주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수용주들 먼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뭐 매도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좀 보여져요.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홀딩을 하면서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 전략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실적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매수가까지 회복을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해성 DS입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반도체 업황들이 반발 매수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네. 굉장히 좀 약한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4%가 넘는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 이 기판 관련주 중에서도 대덕전자라든지 그리고 뭐 해성 DS라든지 코리아 서킷, 뭐 TLB, 다른 뭐 중소형주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모멘텀들이 좀 좋고 시장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해성 DS입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좀 밀린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네. 해성 DS 같은 경우에 오늘 다 회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성 DS가 전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을 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붙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판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사실 이제 이 기판 시장에서 마켓쉐어 9% 가량 되면서 이제 3위에 등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판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차량용, 이 전기차에 대한 흐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쓰이게 되고 그러면 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가 점쳐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제품 구성이라든지 원재료에 대한 가격, 비용들을 낮추는 이런 프로세스를 계속 개선을 하고 있으면서 영업이익률이 16%를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양극재도 10%가 채 안 됩니다. 5%에서 7%, 8%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제조업이 16%면 굉장히 좀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뭐 다른 기업에 비해서 뭐 심텍도 있고 대덕전자도 있고 TLB도 있고 다른 기업에 비해서 원가 경쟁력이 5%에서 10%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점이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니까 일단은 뭐 목표가 1차 목표가 75,000원 그리고 이제 2차 목표가 8만 원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5,000원이고 매수는 내일 시가에서도 충분히 매수하셔도 되고요. 밀리면 오히려 분할로 들어가셔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기판주 해성 DS였습니다. 최근에 기판 관련주들 전망 굉장히 또 좋게 나오고 있는데 전고점 돌파를 또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1차 목표가 75,000원, 2차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5,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공략주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나노 신소재입니다. 뭐 다들 이제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대해서 많이 좀 접해 보셨을 텐데 네.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를 생산을 하고 있죠. 뭐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CNT와 음극재 CNT를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글로벌에서도 독점적으로 굉장히 기술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이제 19만 선까지 갔다가 12만 원 선까지 떨어졌고 오늘 좀 반등이 나와서 14만 4,800원에 종가 마감을 했는데 이거 충분히 전 고점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 차종들이 계속 확대를 된다. 이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충전 시간을 계속 줄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실리콘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이제 양극재에 대한 흐름들은 사실 LG화학이라든지 동진세미케미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CNT들, 양극재, 음극재 모두 포트폴리오가 확보된 나노 신소재가 굉장히 앞으로 유망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하반기에 또 양산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뭐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 이제 공장도 설립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캐파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 25,000톤까지 생산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한 만큼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15,000톤까지 이제 생산을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또 25,000톤이니까 한 70%, 80% 정도 또 캐파가 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고점까지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가 이제 내일 시가에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 1차 16만 원, 그리고 2차 18만 원 선까지 보고 18만 원까지 온다고 하면 그냥 쭉 홀딩하셔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손절가 13만 원 선에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2차 전지주입니다. 도전제 관련주
주인 나노신소재였고요. 1차 목표가 16만 원, 2차 목표가는 18만 원 제시해드렸고 손절가 13만 원까지 오늘의 공략주 두 종목 반도체 해성 DS와 나노신소재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1시간으로 너무 아쉬우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 뜨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의 이름 3글자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문가님의 선물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또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